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이제 오늘은 동명사 편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동명사를 그동안 쭉 강의하면서 첫째 날에는 동명사는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그 용법을 파악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이런 동명사의 기본적인 걸 설명했다면, 두 번째 날에는 준동사 중에서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게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런 걸 중심으로 강의를 해드렸고요. 셋째 날 강의는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형태가 ing로 써서 똑같은데 동명사는 명사적이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적이니까 우리가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해드렸고요. 또 이제 그 다음 강의는 어쨌든 준동사 편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사실은 동명사거든요.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부정사, 가장 특징적인 문법 문제를 유발시키는 부분이 동명사, 그리고 현재 분사는 한 그 중간 정도, 이런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와 오늘 강의는 부정사 말고 동명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설명을 드리면서 동명사를 배우니까 이런 문제들을 내가 풀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심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동명사 편의 마지막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69강, 이제 오늘로서는 이제 동명사 편의 마무리 강인데요. 69강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동명사에서 마무리 문제풀이를 여러분들한테 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다시 잊어버리실까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가 해보면,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토익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토익 유형의 문제는 이제 첫째 답지를 먼저 보니까 동일 단어들의 형태를 조금씩 바꿔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동일 단어의 형태를 변환시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법 문제라고 읽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동일 단어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문법 문제, 그러면 이러한 동일 단어의 우리가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걸까요? 품사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랬더니 여러분들 생각하는 플레이라는 것은 ed도 붙었고 ing도 붙어 있으니까 이 품사는 우리가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얘기하면 이 문제를 1차적인 결론을 내리면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결국에는 동사를 준 문법 문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동사를 준 문법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무엇을 다루어야 할까요? 문장을 다루어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장을 다루어 보라는 말은 첫째, 항상 처음부터 다루거나 그 문장에 있는 동사를 이용해 보거나 기타 등등등의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그랬을 때 이 문장에서 동사 spend를 이용해 보면 우리가 spend라는 동사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을 배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동사를 이용하게 되었고, 이 동사의 이용 중에서 우리가 spend라는 동사를 이용한다는 것은 spend 뒤에는 목적어 자리에 시간을 보내다 혹은 돈을 쓰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시간이나 돈을 쓰면 지금은 so many hours라는 목적어 자리에 시간의 의미가 있었고, 그 뒤에 이거잖아요. 그 뒤에 우리가 어떤 내용일까요? 뭐뭐
하느라고 이런 내용이거나 뭐뭐 하면서 이랬을 때 in 있거나 없거나 ing 이렇게 사용한다면 spend를 이용하면 충분히 우리가 답을 쉽게 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만약에 공무원 시험 유형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토익 유형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공무원 시험 유형으로 우리가 바꿔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러면 이런 거겠지요. Spend so many hours playing games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문법적으로 어색한 부분을 골라라. 이렇게 됐을 때 이런 spend를 이용했고 시간을 목적으로 삼았고 ing를 쓰는 이렇게 뭔가를 탁탁탁 짚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이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10번도 문제를 차근차근히 따라가 보면 이런 거죠. spend도 다시 한번 답지를 보니까 비슷한 단어들을 형태만 바꿨었다. 그랬더니 이런 것을 문법 문제라고 하자. 그러면 주어진 단어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동사 뭐가 들어있을까요? go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장을 다뤄보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건 바로 뭘까요? 우선 첫째, go와 goes 동사에 s나 es를 붙일까 말까는 요것과 요것은 뭐에 관한 문제일까요? 수, 일치에 관한 문제고 엘버트라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나 es를 붙여야 되겠다. 이런 거였고요. 두 번째 go라는 단어가 뭐뭐 하러 가다 하면 go ing 뭐뭐 하러 가다 이런 관용구가 있으니까 우리는 답을 아주 쉽게 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현상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문장을 다루되 동사를 이용하면 가령 동사 중에 spend라는 동사를 이용한 문장 혹은 go라는 동사를 이용한 문장 이렇게 특정 단어를 이용한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자, 이제 11번, 12번도 이제 여기는 빨리 일단 가보면 답지를 보고 그렇잖아요. 답지를 보고 문법 문제라고 느껴서 문장을 다루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문장에 있는 동사를 이용해 보자. 그랬더니 지금 문장에 있는 동사 하나는 suggest고 하나는 agree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suggest라는 타동사, agree라는 타동사가 목적어를 갖는 거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필요한 건데 우리는 organize라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줘야 되겠고 leave라는 이거죠. leave라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다시 한번 동명사와 부정사가 답일 수 있다. 동명사와 부정사가 답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동사를 이용했더니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였다. 목적어에는 명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동사를 줬으니 명사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에는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가 있어서 답은 두 개로 줄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부정사를 써야 할지 동명사를 써야 할지를 가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타동사 중에는 이거죠. 타동사 중에는 고려하다, consider, 연습하다, practice, 부정하다, deny, 그 다음에 저항하다, resist, 그 다음에 우리가 추천하다, recommend,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 쓰다, mind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회피하다엔 뭐 있을까요? avoid. 중지시키다엔 뭐 있을까요? stop. stop의 동요가 뭐 있을까요? quit. 이거는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즐기면 뭐가 있나요? enjoy. 그 다음에 도망치다, 회피하다면 escape. 끝나면 finish. 그 다음에 이제 연기시키다에 뭐 있었나요? postpone. postpone의 동요가 뭘까요? put off.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의 타동사는 우리가 동명사편의 영원한 학습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타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부정사를 쓸 수 없고 동명사를 쓰니까 suggest를 보는 순간 우리는 동명사가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agree라는 동사는 이 동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agree는 이 동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동명사보다는 부정사를 답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타동사 중에서 부정사와 동명사 중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취할 것인가 하는 이 목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학습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13번부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13, 14, 15번도 답지를 보면서 문법 문제라고 느끼고 당연히 문장을 다루러 갔더니 지금 you라는 주어 뒤에 동사가 들어갈 부분이다. 그렇다면 동사 중에 finish냐, keep on이냐, quit 이런 단어를 보는 순간 조금 전에 문장 다루기 혹은 답지를 보니까 이거는 문장 다루기 하고 답지를 보니까 동사 중에서 타동사 중에서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는 쓸 수 있으나 부정사는 쓸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있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조금 전에 finish라든지 quit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명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탈락. 또 마찬가지로 o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당연히 우리가 전치사가 나오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동명사는 쓸 수 있지만 부정사는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keep on도 안 되니까 당연히 답은 want to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문장 다루기를 해보니까 14번에서는 뭐가 나오나요? be used to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be used to가 나왔을 때 이 to가 전치사가 되고 당연히 그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나 동명사가 뜬다면 이 be used to는 무엇에 익숙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매운 음식을 먹는데 익숙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적어도 be used to가 필요하지만 이때의 to라는 것은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 동명사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도 문장 다루기에서 동사를 이용해 보니까 이 동사 중에 무엇이 있나요? 지금 15번에는 insist가 있다. 주장하다다. 그러면 insist는 접속사를 지나서 주어, 동사 등등등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가 아니면 insist는 전치사 on을 동반한다.
그랬을 때 전치사 on을 동반할 거고 다시 한번 on이라는 건 뭐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그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무엇을 쓰도록 해야 한다? 동명사를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동명사에 대한 문제풀이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70강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동명사와 형태는 같지만 동명사가 명사적이라면 형용사적 역할을 하는 현재분사, 또 그거의 반대점에 서 있는 과거분사에 대한 강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